여러분 혹시 머리를 감다가 갑자기 늘어난 흰머리에 깜짝 놀라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염색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왜 또 새치가 이렇게 많지 하고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얘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최근 연구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새치가 빨리 생길 수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 혈관 속 기름때와 머리카락의 색소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의외지만 둘 사이에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다리 하나가 놓여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 안에서 과산화지질이 늘어나고 이 산화 물질이 모낭 속 멜라닌 세포까지 공격해서 흰머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혈관 기름이 머리카락 색도 지운다는 뜻이죠.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죠. 고지혈증이 왜 무서운지, 혈관뿐 아니라 피부와 머리카락까지 어떻게 망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돌이킬 수 있는지 6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면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HDL 보셨을 거예요. 넷 중에 특히 중요한 게 보이는 값이 LDL이에요.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LDL 입자가 혈관벽 틈새로 스며들어서 산화되면 거기서부터 이 지방 플라크가 생겨요. 플라크는 마치 수도관 안쪽에 끼는 녹처럼 혈관을 점점 좁히고 딱딱하게 굳히고 결국엔 깨져서 혈전을 만들죠. 그 결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사고가 터지죠. 하지만 문제는 모든 과정이 조용히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게 진행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은 소리 없는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적이어야 한다. 꼭 그렇진 않죠.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삼아 세포막을 만들고 성호르몬, 부신호르몬을 합성하고 햇빛을 받아 비타민 D를 만드는 등 중요한 작업을 해요. 문제는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이 쌓일 때죠. 원래 간에서 알아서 조절하지만 설탕이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과음, 흡연, 스트레스, 비만 등등 겹치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무너지죠. 이때 여분의 콜레스테롤이 혈관뿐 아니라 모낭에도 악 영향을 주죠. 그럼 왜 흰머리가 늘까요? 모발색을 만드는 멜라닌 세포는 활성산소에 특히 약한데 고지혈증 상태에서는 혈액 속에 과산화질과 염증 전달 물질이 많아져요. 이것이 두피혈관을 타고 올라와서 모낭을 산화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멜라닌 세포를 일찍 죽이거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죠. 결국 멜라닌 색소가 줄어들면서 모발색이 빠르게 빠지고 검은색 머리가 회색, 흰색으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인도 연구에서 LDL 160 이상인 군은 100 미만인 군보다 조기 백발 비율이 2배나 높았다고 해요. 요즘 들어 새치가 부쩍 늘었다면 미용실 예약보다는 먼저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제 어떻게 낮출까가 중요하죠. 약을 쓸지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할지는 수치와 동반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70%는 생활 습관이 좌우되죠. 가장 먼저 식탁을 바꿔야겠죠. 튀김, 패스트푸드, 라면, 국물, 크림 가득한 빵은 일단 횟수를 줄이시고 트랜스지방과 정제 탄수화물이 콜레스테롤 공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잖아요. 대신 올리브유 한 스푼을 생채소에 뿌려 먹고 생강을 따뜻한 차로 끓여 하루 한 잔 드셔보세요. 올리브유의 올레산은 LDL을 낮추고 HDL을 올리고 생강의 진저롤은 혈관 염증을 줄여주죠. 목포 근처에 사시는 구독자분이 국 끓일 때 미역 대신 썰어넣는 이 다시마 덕분에 LDL이 20 정도 내려갔다고 자랑하셨는데 다시마 속 알긴산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40% 가까이 잡아주는 강력한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운동은 어떤 게 좋을까요? 무릎이 시큰한데 뛰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걷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5일 하루에 30분 정도만 빠르게 걸어도 HDL이 5에서 10 정도는 올라가고 HDL은 LDL을 간으로 끌고 가 재활용하는 청소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갈수록 좋죠. 만약 허리가 괜찮으시면은 아령 1, 2kg짜리를 들고 팔굽혀펴기 대신 벽밀기 운동부터 해보세요. 근육량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지방 사용량이 함께 늘어 LDL 줄어들죠. 흡연은 백해무익하지만 50년 피웠는데 이제 와서 끊어도 의미가 있냐? 이 말도 듣죠. 정답은 끊는 순간부터 의미가 생긴다예요. 담배를 끊은 지 24시간이 지나면 혈액 속 니코틴 대사산물이 사라지고 3개월이면 폐 기능이 10% 이상 회복되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담배로 인한 LDL 산화 속도가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도 하죠. 금연은 새치 증가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보고도 있으니 머리카락 때문이라도 멈춰볼만 하죠. 그럼 음주는 어떻게 할까요? 적당한 술 한 잔은 혈액순환에 좋다는 옛말 고지혈증 앞에서는 사실이 아니죠. 알코올은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폭주시키고 다음날까지 LDL을 끌어올려요. 60대 이상이라면 일주일에 2회 이내에 한 번에 맥주 작은 캔 하나, 소주 한 잔이면 적당해요. 이 이상이면
되면 간이 지방 합성 공장으로 돌변한다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코르티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으면 간이 당과 지방을 빨리 만들어 혈액으로 보내, 이런 신호를 계속 받게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도 생겨서 당뇨 위험까지 커지게 되죠. 매일 10분이라도 복식 호흡 해보세요. 코끝으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입술로 오므려 천천히 내쉬는 방법인데 1분에 6회 이하로 호흡수가 떨어지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코르티솔이 내려가요. 한림대학교 연구팀은 60대 참가자에게 8주간 복식 호흡을 시킨 결과 LDL이 평균 15 정도 떨어지고 HDL은 3 정도 올랐다고 해요. 무료인데 효과는 약 못지 않으니 꼭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약을 이미 복용 중이세요? 스타틴 계열, 에제티미브, 피타바스타틴 등등 여러 계열이 있잖아요. 약을 드셔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 용량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올리브유, 다시마, 걷기, 금연, 절주, 복식 호흡을 꾸준히 지키면 6개월 내 의사가 용량을 줄이거나 약 하나를 빼자고 할 가능성도 커지죠. 약값 부작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또 스타틴 계열을 드시면은 근육통이 생긴다고 중단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피타바스타틴이나 로스바스타틴 저용량으로 바꾸면 해결이 되죠. 마지막으로 세치와 탈모까지 걱정이라면 모낭에 직접 도움 주는 방법을 하나 덧붙일게요. 두피에 스칼프 브러싱을 해줘 보세요. 샤워 전에 빗살 간격이 넓은 브러쉬로 정수리 부분부터 목덜미 방향으로 3분 정도 두드리듯이 빗어주는 거예요. 혈류가 좋아져 모낭에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과사화질로 지친 멜라닌 세포의 회복을 도와요. 일본 오사카 시립대 연구 결과 고지혈증 환자에게 스칼프 브러싱을 12주 시행하자 세치 증가 속도가 30% 정도 늦춰졌다고 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원하게까지 하니 오늘 바로 한번 해보세요.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혈액 속 기름때, 즉 LDL 중성지방이 많으면 혈관만 막히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희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수치는 내려가고 세치 속도도 늦출 수가 있어요. 올리브유, 생강, 다시마를 가까이 하고 튀김, 칠레슨 지방, 단맛 가득한 빵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걷기와 근력 운동은 HDL을 올려 주머니 청소부를 늘리고 복식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서 간의 지방 생산을 줄이는 것, 그리고 금연 절주는 기본이고 두피 브러싱으로 직접 모낭 혈류까지 살려주면 머리숱, 혈관, 심장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노화를 늦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능하기는 할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노화를 늦추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노화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하루 생활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노화를 늦추는 식단, 운동 스케줄, 쉬운 명상법,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 예시를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편히 들으시다가 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잠깐 정지해서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하루는 전날 밤 10시 반 조용히 방의 등을 끄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침실에 불빛이 꺼지면 뇌 속 솔방울 샘이 멜라토닌을 내뿜어서 이제 청소 시작하고 신호를 주게 되죠. 휴대폰 화면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으실 땐 푸른빛을 거의 없애주는 야간 모드를 켜고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춰주세요. 휴대폰 대신에 FM 라디오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약 20분 정도 틀어놓으면 알파파가 활발해져서 잠이 한결 빨리 찾아옵니다. 침대에 누워서 4초 코로 들숨, 2초간의 멈춤, 6초 입으로 날숨을 5번 정도 반복하면 맥박이 5에서 8박 정도 낮아지고 혈압도 5mmH 정도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두면 10시 50분쯤 꿈길로 슬며시 들어가서 멜라토닌의 황금 시간대인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깊은 숙면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새벽 6시가 되면 스마트폰 알람 대신 약 10년 된 손목시계에서 들려오는 아날로그 초침 소리에 맞춰서 일어나면 눈이 달갑게 떠지게 되겠죠. 기상 직후에는 커튼을 활짝 열어주세요. 창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빛이 세로토닌 스위치를 켜줘서 기분이 맑아지고 밤에 쏟아냈던 멜라토닌은 스무스하게 줄어듭니다. 세면대에서 미지근한 물로 손목, 목덜미, 귓불을 적시면 교감신경이 부드럽게 활성화되면서 몸이 풀리면서도 과도한 긴장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어서 빈속에 브릿지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매트나 얇은 담요 위에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숨을 들이킬 때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려 5초 동안 속으로 숫자를 세고 내쉬면서 다시 내려옵니다. 10회 정도만 반복해도 허리, 엉덩이, 골반 쪽 근육이 단단히 깨어나서 아침 요통이 줄어들게 되겠죠. 여기에 까치발 30초 버티기를 2세트 정도 더하면 종아리 근육 펌프가 심장을 도와주면서 밤새 고여있던 다리 부종까지 싹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컵으로 위를 깨우는데요.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장 점막에 보호막을 씌워주어 아침 공복에 쓰린 속을 달래줄 수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한번 준비해 볼까요? 저속 노화 밥상 아침 버전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압력밥솥에 전날 저녁에 불려두었던 콩, 귀리, 현미, 백미를 4대, 2대, 2대 2 정도의 비율로 넣어서 밥을 지어주시고 밥 한 주걱에 달걀 후라이 하나, 올리브유 한 티스푼으로 살짝 볶은 시금치 한 주먹, 김 한 장이면 끝이 납니다. 밥숟가락에 반은 잡곡밥, 반은 시금치, 달걀을 올려서 한 입에 먹으면 복합 탄수화물,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좋은 지방이 한꺼번에 몸에 들어오면서 오전 내내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은 뇌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의 재료가 돼서 기억력 유지에 큰 보탬이 됩니다. 김밥김은 미네랄과 요오드가 풍부해서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꼭 필요하니 꼭 한 장 이상 곁들이시는 것이 좋고요. 식사 후에 바로 양치질을 하면서 한쪽 다리를 30초씩 들어 올려서 균형 감각을 단련해 보세요. 다리 들기 중엔 검은 콩, 귀리, 현미야 고맙다 하고 소리내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의식적인 감사의 습관이 도파민을 적당히 분비시켜서 두뇌 보상 회로를 건강하게 조율해 줍니다. 아침 8시부터 10시 사이는 몸과 머리가 가장 또렷한 시간인데요. 20분 정도만 투자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면 하루 종일 뇌가 활발해집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사진 앱에서 지난달 사진 중 웃는 얼굴만 골라 앨범 만들기 같은 쉬운 디지털 과제를 손주에게 배워보십시오. 낯선 동작과 시각 자극이 전두엽 회로를 자극해서 인지 예비능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익숙함은 뇌를 최소한의 전력으로 살살 돌리게 되지만 새로운 스위치를 켜주면 전두엽, 측두엽, 해마가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연결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덕분에 치매의 발병 시점이 평균 5에서 6년 정도 늦춰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면 가벼운 간식 시간인데요.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 근육이 꺼지니까 일어나서 두 손을 꼭 모아 천장으로 쭉 뻗으며 기지개를 한번 키시고 씹는 맛을 살려줄 견과류 3알과 따뜻한 레몬물 한 컵을 드셔보세요. 레몬 껍질에 들어있는 헤스페리딘이 모세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서서히 일어날 때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정오 12시 30분 점심은 문어 콤레 법칙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무는 무나물, 살짝 데친 무청, 너는 너비아니 대신 닭가슴살 스테이크 80g, 콤은 콩자반 혹은 두부조림 4숟가락, 레는 렌틸콩 넣은 잡곡밥 반 공기. 여기에 깍두기나 열무김치를 곁들이면 섬유질과 유산균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오후만 되면 당이 뚝 떨어져서 졸린데 어떡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원인은 단순합니다. 점심에 혈당이 올라갔다가 빨리 떨어지게 되면 콜티솔 SOS가 발동해서 졸음과 단당의 욕구가 밀려오게 됩니다. 방금 소개한 잡곡, 채소, 닭가슴살 조합은 혈당을 약 3시간에 걸쳐서 완만하게 올렸다가 내려주기 때문에 식곤증 대신 얕은 각성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정도가 돼서 눈꺼풀이 천근만근일 때는 15분 정도 파워냅을 권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등을 기대고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도록 허벅지 위에 살포시 올린 다음 눈을 감습니다. 들숨 4번 정도마다 어깨를 살짝 뒤로 젖히고 내쉬면서 풀어주면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균형을 잡아서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단 20분 이상을 넘기게 되면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몽롱해질 수 있어서 알람을 맞춰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4시에는 두 번째 운동 시간이 찾아오는데요. 아침에 근력과 균형을 다졌다면 오후엔 유산소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집 앞에 공원 벤치부터 큰 나무까지 50m 구간을 2분 빠른 걷기, 1분 느린 걷기로 9세트 정도 한번 반복해보세요. 총 27분 정도면 시속 6km 달리기와 맞먹는 칼로리 소모가 이루어지고 관절의 충격은 훨씬 적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실내 자전거 페달을 15분 정도 돌리고 암사이클, 손으로 돌리는 페달을 5분 정도 더해서 상체 순환까지 챙겨보시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미리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두유 100ml, 저지방 우유 100ml, 들깨가루 한 큰술을 쉐이크로 흔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식물성 오메가3인 ALA와 우유 단백질이 회복을 도와 근육의 손실을 막아주고 보충해줍니다. 저녁 6시가 되면 하루 중에 콜티솔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이라 마음도 살살 풀리는데요. 저녁 식탁은 3색 접시를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초록색은 데친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미역 줄기 중에 2가지, 빨강과 주황색은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당근채 중에 2가지, 하얀색이나 갈색은 참치캔 기름을 따라내고 양파와 표고를 넣어 만든 참치볶음. 곁들일 밥은 아침 점심보다 한 숟가락 정도 줄이고 대신 된장국을 한 공기 정도 넉넉히 먹습니다. 된장국은 이소플라본과 칼륨이 풍부해서 고혈압, 갱년기 증상에 도움을 주고 포만감도 채워줍니다. 된장에 나트륨이 많다는 걱정이 있지만 씹히는 채소와 함께 먹으면 칼륨이 나트륨 일부를 배설시키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국간은 싱겁게 맞추시는 것이 더 좋고요. 저녁 8시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비워주는 디톡스 타임이 됩니다. TV를 보실 거라면 예능 한 편 정도로
시간을 정해두시고 뉴스처럼 자극적인 내용 같은 것들은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는 끊는 편이 좋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거실 바닥에서 고양이 자세, 낙타 자세, 아기 자세로 이어지는 요가 세 동작을 차례로 해보세요. 허리를 말아 올린 고양이 자세에서 10초 정도, 허리를 굽혀서 가슴을 앞으로 내미는 낙타 자세에서 10초, 꿇어 앉은 다음 이마를 바닥에 댄 아기 자세에서 20초 정도, 총 40초짜리 세트만 3번 정도 반복을 해도 척추 주변의 근막이 확 풀리면서 밤중에 뒤척거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하루의 마무리는 감사일기와 내일 할 일 3가지를 적으며 끝맺어 보세요. 오늘 아침 잡곡밥 씹는 맛이 좋았음. 오후 산책길에 개나리가 폈음. 손주에게 사진 앨범 만드는 법 배워서 뿌듯했음. 이렇게 3줄만 적어도 뇌는 나는 이미 꽤 괜찮은 하루를 살았다는 기억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어서 내일은 물 1.5리터 마시기, 브릿지 12회, 스쿼트 12회 추가, 동네 친구에게 전화해서 토요일 도서관 강좌 같이 가자고 제안하기. 이렇게 3가지 정도의 목표를 적으면 잠자는 동안 해마가 이를 반복해서 상기하면서 아침에 눈 뜨면 어제 써둔 계획이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종이에 적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 목표 달성률이 4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나는 만성질환 약도 먹어야 하는데 식단이나 운동을 바꾸다가 약을 건너뛰면 안 되나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요. 답은 약은 약대로, 생활습관은 생활습관대로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들은 병원 지시에 따라서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장기적인 합병증과 치매 위험을 확실히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혈압이나 혈당, 지질 수치가 꾸준히 좋아지면 용량을 조정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마다 담당하는 의사분에게 식단이나 운동 실천 일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잡곡, 채소 중심의 식단과 주 300분 정도의 신체 활동을 4개월 정도 유지한 70대 환자분이 고혈압약 3제 요법을 2제로 줄인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영양제는 굳이 뭘 챙길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료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필요할 수 있는 목록을 정도별로 나눠볼 텐데요. 1단계는 대부분 해당하는 것으로 비타민 D 한 1000단위 정도이고요. 2단계는 잡곡이나 콩, 견과류를 잘 못 드시는 분들에게 활성형 비타민 B군 하루 한 알, 마그네슘 250ml 정도를 추천해드리고요. 3단계는 눈이나 뇌, 혈관 건강을 한꺼번에 챙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순도 80% 이상 되는 EPA와 DH 합이 1000mg 정도가 되는 오메가3 하루 하나를 드셔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만 보고 무턱대고 화려하다고 사시기보다는 운동이나 식단, 수면, 그리고 명상, 기본 내 기둥이 먼저 자리를 잡았는지부터 돌아보시고 지출을 하시면 절반 이하로 줄여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치매 걸리면 가족에게 패키칠까 무섭다는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기억하면 좋은 335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3은 하루 3번 식사 중 최소 2끼를 저속 노화 밥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3은 주 3회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경로당, 그림 동호회, 동네 교회, 성가대 온라인으로 하는 실버 코딩 교실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5는 주 5회 30분 이상 땀 흘리는 신체 활동이고요. 마지막 5는 하루 5가지의 새로운 정보를 뇌에 넣는 것입니다. 오늘 본 꽃이름 한 가지, 새 단어 한 가지, 새로운 레시피 한 가지, 다른 지역의 날씨 한 가지, 손녀 학교 행사 일정 한 가지 알게 되면 뇌세포 사이에 새로운 시냅스가 5개가 생기게 됩니다. 이 335 법칙을 1년간만 지켜봐도 기억력 검사 점수가 평균 2, 3점 정도 오르거나 최소한 유지된다는 결과가 서울과학기술대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공동연구에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하루 일과를 다 따라야만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0개 중에 5개만 실천해도 몸은 알아채고 주인님이 바뀌셨네 하고 달라지겠죠. 중요한 건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이고요. 오늘 밤, 내일 아침 당장에 넣어보는 용기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어깨도 결리고 허리가 뻐근한 날이 항상 있지만 5분 정도 스트레칭 한 번으로 내 몸에 투자했다는 뿌듯함을 느끼면서 노화를 하루라도 조금씩 늦추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 한 달, 한 해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돌멩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아이디어가 지금 생각이 나셨다면 지금 바로 핸드폰 메모장에 적고 가족들과 함께 공유해 보세요. 그러면 스스로 약속을 지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물컹하고 보랏빛이라 손이 잘 안 간다는 이유로 밥상에서 자주 밀려났지만 알고 보면 혈관이나 눈이나 뇌, 장, 피부까지 두루 챙겨주는 보석 같은 채소인 가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제철만 되면 일본에서만 한 해 6만 kg을 사갈 정도로 인기인데 정작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약 100g도 안 된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가지가 몸속에서 해내는 놀라운 일들이랑 건강하게 드시는 법 함께 곁들이면 힘을 2배로 키워주는 식재료, 주의해야 할 부작용, 그리고 맛, 영양을 살려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이 보관 요령까지 한번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세요. 먼저 한번 효능부터 살펴볼까요? 가지가 자주색 옷을 입은 까닭은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색소 덕분이에요. 양파나 포도에도 들어있지만 가지 껍질에는 특히 이 나수닌이라는 안토시아닌이 가득해요. 나수닌은 혈관벽에 달라붙은 산화 콜레스테롤을 녹여내고 과도한 철분이 세포를 녹쓰는 것을 막아서 혈관노화와 염증을 동시에 잡아주는 성분이에요. 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이나 중성지방이 높다는 검진 결과를 받으신 분께 가지가 권장되는 이유죠. 실제 국내 대학 연구에서 8주 동안 매일 가지 약 150g을 섭취하게 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약 18%, 중성지방이 약 18% 감소했고 혈압도 수축기 이완기 모두 약 5 정도 내려갔다고 해요. 두 번째 장점은 강력한 항산화 항암 작용이에요. 가지 껍질뿐 아니라 속살에서도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이 풍부하죠. 이 성분은 자유라디칼이라는 이 노화 촉진 물질을 제거하고 발암 물질이 세포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것을 막아줘요. 일본 농림성식품연구소가 가지 시금치 브로콜리의 발암 물질 억제력을 비교했더니 가지가 80% 이상 억제율로 1위를 차지했대요. 위암, 대장암, 유방암과 같은 이 소화기관과 호르몬 영향을 받는 암 모두에서 보호 효과가 확인됐대요. 세 번째는 눈 보호예요. 안토시아닌은 망막에 있는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이 재생될 때 꼭 필요한 조효소 같은 구실을 해요. 로놉신은 빛 자극을 전기신호로 바꾸는 스위치인데 나이가 들면 재생 속도가 떨어져서 밝은 데 나왔다가 한참 동안 눈이 부시죠. 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로놉신 합성이 빨라져 야맹증과 황반 변성 위험이 낮아지죠. 더불어 속살에 든 베타카로틴도 시력 보존에 힘을 보탤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장과 간을 동시에 살리는 해독작용이에요. 가지 100g에는 약 3g, 고구마보다 또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변비를 풀어줄 수가 있죠. 특히 스펀지 같은 조직이 용해성, 불용성 섬유를 골고루 품고 있어서 배변은 부드럽게 하고 독소 배출은 시원하게 도와요. 공복에 가지찜과 미지근한 물 한 컵을 곁들이면 묽은 변이 잘 흘러나온다는 후기도 많아요. 또 클로로겐산이 지방을 녹이고 담즙 흐름을 촉진해서 지방간이나 담즙 정체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 염증이나 통증 완화죠. 가지 꼭지와 꽃받침에는 이 스코폴레틴이랑 스코파론이라는 특이 성분이 들어있어서 구내염이나 치주염, 인후통 같은 점막 염증을 진정시키고 신경성 두통, 근육 경련을 완화해요. 민간에서는 잘 말린 꼭지를 달여서 그 물로 각을 해서 입냄새와 잇몸 붓기를 다스리는데 현대 연구에서도 항균이나 항염 효과가 입증이 됐죠. 여섯 번째는 체중이나 혈당 관리죠. 가지 속 식이섬유 폴리페놀은 탄수화물 소화를 지연시켜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이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막아줘요. 같은 이유로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져서 복부지방 축적도 줄어들죠. 클로로겐산은 간에서 당을 새로 만드는 과정을 억제하고 베타카로틴은 지방 연소를 도와서 다이어트나 지방간 내장 지방 문제를 해결해서 시너지를 내요. 일곱 번째는 뇌 건강이에요. 나수닌과 마그네슘, 비타민 B6 그리고 엽산은 뇌 세포막을 유연하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을 돕고 치매를 부르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억제하죠. 65세 이상 노인 약 120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도 있는데 여기서는 가지에 들기름을 함께 드신 분은 12주 정도 뒤에는 단기 기억이나 언어 기억 검사에서 대조군보다 약 25% 높은 점수를 기록했대요. 여덟 번째는 피부나 모발 건강이죠. 가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과 루페올은 여드름의균을 증식을 억제하고 피지 분비를 조절할 수가 있죠.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나 E는 이 진피층의 콜라겐을 보호해서 잔주름을 늦추고 두피 혈류를 개선해서 탈모 예방에도 보탬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가지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100% 살릴까요? 핵심은 찐다, 들기름을 곁들인다, 삶은 물은 버리지 않는다. 이 세 가지예요. 상명대학교 연구팀이 가지 약 100g을 물에 삶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찜기에 쪘을 때 이 항산화 성분 변화를 비교했어요. 생가지는 클로로겐산 약 271mg이었는데 물에 삶자 25mg로 뚝 떨어졌어요. 전자레인지는 6분 후에 225mg, 14분 후에 120mg까지 감소했는데 반면 찜기에 12분 쪘더니 375mg로 오히려 늘었어요. 수용성 안토시아닌이 수분만큼 빠져나오지 않고 세포벽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추출률이 높아진 덕분이죠. 그러니 가지는 손질해서 찜기에 6분에서 12분이 표준 조리법이에요. 꼭지를 버리지 않는 것도 팁이에요. 가지 요리를 할 때 덜어낸 꼭지를 깨끗이 씻어서 햇볕이나 건조기에 말려두었다가 한 주먹 정도를 물 500ml에 넣고 약 15분 정도 달여서 보랏빛이 되는 연한 차로 만들면 천연 구강 세정대가 돼요. 식혔다가 약간의 소금을 타서 각을 하면 잇몸이나 입안 염증이 가라앉고 입냄새가 또 줄어들죠. 차는 냉장 보관해서 하루 안에 드시는 게 좋고요. 가지에 들기름을 더하면 영양 흡수가 2배로 또 좋아져요.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E 같은 지용성 성분이 들기름 지방과 섞여서 흡수율이 높아지고 들기름 오메가3가 가지의 항산화력을 강화해서 혈관 보호 효과가 배가 되죠. 방법은 간단해요. 찐 가지를 살짝 식힌 뒤에 들기름 한 숟갈, 간장, 식초를 다진 마늘, 깨소금을 약간 섞어서 무치면 돼요. 혹은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완성한 뒤에 불을 끄고 잘게 썬 찐 가지와 들기름 한 숟갈을 넣어서 약 1, 2분 정도 뜸들여도 풍미가 훨씬 부드러워지죠. 가지를 더
더 맛있고 건강하게 만드는 궁합 좋은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브로콜리랑 시금치,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예요.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안토시아닌과 함께 눈 혈관을 이중 보호하죠. 두 번째는 들깨우드, 아몬드 같은 견과류, 불포화 지방이 베타카로틴 흡수를 돕고 단백질이 추가돼서 이 포만감이 오래 갈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토마토, 레몬, 파프리카처럼 비타민 C가 많은 재료예요. 비타민 C가 안토시아닌의 산화를 늦춰서 색과 향, 항산화 효과가 오래 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죠. 지나치게 짜거나 달고 설탕, 소금, 이 MSG가 많은 가공 양념이나 튀김, 삼겹살처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가지의 혈관 청소를 떨어뜨리고 지방 흡수를 오히려 늘려요. 섭취할 때 주의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가지는 찬성질이에요. 손발이 늘 차고 설사나 복통이 잦으신 분들은 하루 약 150g 이내에 찬물 대신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생가지를 주스로 갈아 드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절대 피해야 돼요. 배 아프게 하는 이 솔라닌이 생가지는 개당 약 10mg 이상 들어있어서 위경련이나 현기증을 부를 수가 있어요. 열을 충분히 가하면 대부분 분해되니까 익혀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죠. 세 번째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히스타민 과민증이나 아토피가 심한 분은 가지 속 히스타민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소량으로 반응을 확인한 뒤 섭취량을 늘리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만성 신부전으로 칼륨을 제한해 드시고 계신 분은 가지의 칼륨이 혈중 농도를 높일 수가 있어서 50에서 70g 이하로 줄이거나 의료진과 상의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보관은 싱싱할수록 맛있다 원칙을 지키면 어렵지 않아요. 가지는 수분이 94% 정도 돼서 금세 숨이 죽고 껍질이 쭈글쭈글해지죠. 장을 보신 날 바로 조리하시기 가장 좋고, 남길 때는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서 신문지나 종이봉투에 싸서 냉장고 야채칸에 눕혀둬요. 껍질이 까맣게 변하거나 씨가 갈색으로 비칠 만큼 오래 두면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C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데쳐서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하면 3개월까지도 거뜬한데, 해동 없이 그대로 찜통에 2, 3분만 다시 쪄내면 처음과 큰 차이 없이 촉촉하게 드실 수가 있겠죠. 가지는 안토시아닌이나 클로로겐산이나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같은 귀한 성분을 한 몸에 담아서 혈관 청소, 혈압, 혈당 안정, 눈보호, 장해독, 항암, 피부, 관절 염증 많죠. 다이어트에 부성 개정까지 이런 걸 책임지는 이 만능 보랏빛 약초예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껍질째 쪄서 들기름이랑 비타민 C 풍부한 채소랑 함께 드시고, 꼭지는 버리지 말고 말려서 각을 차려 한번 활용해 보세요. 단 생가지는 금물이고, 몸이 차신 분은 신장질환, 항히스타민 복용자는 섭취량을 조절해야 되고, 보랏빛이 선명한 단단한 가지를 사서 바로 조리하거나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 남은 건 데쳐서 냉동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가지의 맛과 영양 성분이 오래가요. 이제는 가지가 물컹해져서 싫다는 기억을 잠시 접어두시고, 반찬으로 찐 가지 들기름 무침 한 접시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혈관이 맑아지고 눈이 덜 피로해지면서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서 시원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암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몸에서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폐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위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면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또 한 가지 경우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그곳에 영양분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고 몸에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더디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암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근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몸에 좋다는 당근도 먹는 방법과 또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당근을 먹는 방법, 그리고 당근을 제대로 먹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까지 당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연예인이 약 3주 동안 11kg를 감량했다고 하는 당근 다이어트 방법도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당근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당근의 대표적인 효능은 베타카로틴에서 나옵니다. 베타카로틴은 채소를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 되도록 하는 성분이며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것이고, 이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항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당근의 첫 번째 효능, 눈 건강을 좋게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A로 변하게 됩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좋게 하는 성분이죠. 당근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눈 건강을 위해 요즘에 루테인을 드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눈에 좋다는 루테인 영양제를 먹는 것과 당근을 먹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양제와 당근에는 모두 비타민 A, 루테인, 지아잔틴 등이 들어있어서 이 시력을 유지하고 눈의 노화를 방지해주며 황반변성 등의 질환도 예방을 해주게 됩니다. 당근에는 여기에다가 비타민 C, 비타민 K, 그리고 필수 미네랄이 더 있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 및 뼈 건강에도 도움을 더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는 루테인 영양제를 드신다고 해도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서 평소에 당근을 좀 더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노화 방지입니다. 이것도 베타카로틴의 효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화가 된다는 것은 몸이 산화가 되고 또 염증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염증이 몸 안의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염증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노화를 방지하는 것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이 염증을 없애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근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당근 주스 많이들 만들어서 드시는데요. 착즙해서 집에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약간 아쉬운 것은 착즙하고 남은 찌꺼기는 모두 버린다는 것인데요. 당근은 사실 식이섬유 폭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액 내 염증을 제거하고 당근의 식이섬유는 장 속에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장 속에 유산균이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려면 유산균의 먹이가 필요합니다. 이 먹이를 우리가 보통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당근에 들어있는 이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해서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죠. 이 효능은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도 늦춰주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당뇨를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당근의 효능은 암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몸에서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폐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위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면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또 한 가지 경우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그곳에 영양분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고 몸에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더디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암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흡연을 하는 분들 중에 이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폐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당근 섭취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암 발생은 당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폐암이 발생했던 실험군은 당근을 섭취한 것이 아니고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했던 것이었으며 당근을 섭취한 실험군은 오히려 암 발병률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치매 예방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뇌 혈관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뇌 혈관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해서 뇌 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뇌 신경이 활성화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이 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되죠. 치매는 발병이 되면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요. 치매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으니 당근을 매일 하나씩 꾸준히 섭취해서 치매를 예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여성 연예인이 당근 다이어트로 3주 동안 11kg을 감량한 사실도 있는데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당근에 함유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배에 포만감을 주게 되고
섭취한 당 성분과 지방 성분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연예인이 활용했던 당근 다이어트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당근을 잘 씻은 다음에 아주 잘게 채를 썰어 주시고요. 당근 하나에다가 소금을 1스푼 정도 넣어서 약 10분 정도 절여 주시고, 절인 물은 이제 꼭 짜서 버려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올리브 오일과 식초를 잘 버무려 주셔서 밀폐 용기에 담은 다음 냉장고에서 2~3시간 정도 숙성한 후에 드시면 됩니다. 이때 먹을 때 사과를 채 썰어서 함께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좋은 당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를 10배 이상 늘릴 수도 있고, 함께 먹으면 그래서 더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우선 당근을 드실 때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좀 안 좋은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당근을 드실 때는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당근의 영양 성분은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잘 녹아서 흡수가 된다는 것인데요. 베타카로틴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기름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기름을 사용하여 살짝 익혀서 드시게 되면 생으로 드셨을 때 10% 정도 흡수되는 베타카로틴을 약 70% 정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우리가 기름에 볶을 때는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오메가3를 함유한 기름도 산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주스가 있죠. 바로 ABC 주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사과, 비트, 그리고 당근이죠. 이 세 가지를 함께 가른 다음에 주스로 마시면 항산화 폭탄 주스를 마시게 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 비트의 효능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이 확장된 혈관을 따라서 온몸으로 구석구석 공급돼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염증을 제거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비트에는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옥살산이 신장의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비트를 빼고 사과, 양배추, 당근 이렇게 세 가지를 넣은 ACC 주스도 많이 드시는데요. 양배추는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 주어서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이물질을 배출시켜 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음식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브로콜리와 단호박을 당근과 함께 드시면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생으로 그냥 드시는 것보다 찜기에 넣고 쪄서 드시면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소금을 넣고 물과 함께 섞어서 드시면 아주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강력한 항암 주스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